2026년 12월 체감온도 영하 15도를 밑도는 서울 강남의 한복판.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네? 최고급 외제차 옆 명품 코트를 입은 젊은 여자가 꽁꽁 언 아스팔트 바닥에 무릎을 꿇고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무릎 앞에는 낡지만 단정한 패딩을 입은 68세 박순자 할머니가 서 있었죠. 이제 와서 어머니 소리가 입에 붙니? 내 집에서 날 맨몸으로 쫓아내던 그 추운 겨울밤에는 내가 네 시어미로 보이긴 했고? 순자 씨의 목소리는 한겨울 얼음장보다 차가웠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지만 순자 씨는 단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며느리 지영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지영의 화려한 화장은 눈물에 번져 흉하게 얼룩져 있었고 그녀의 뒤에는 차마 다가오지도 못한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어깨를 떠는 아들 민호가 서 있었죠. 불과 1년 전이었습니다. 평생 시장 바닥에서 생선을 팔며 억척스럽게 의사로 키워낸 아들 내외에게 전 재산인 아파트를 빼앗기고 이 엄동설안의 길거리로 나앉았던 것이 말입니다. 어머니, 모시고 살게요. 명의만 저희에게 넘겨주시면 남은 여생 저희가 호강시켜드릴게요. 그 달콤하고도 악랄했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대가는 너무나도 참혹했습니다. 도장을 찍어준 지 불과 석 달 만에 며느리는 안방을 차지하고 순자 씨를 햇볕조차 들지 않는 차가운 베란다 옆 창고방으로 밀어넣었죠. 쉰내가 나는 식은 밥덩이를 던져주며 집안의 파출부 노릇을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눈보라가 치던 작년 겨울 그녀의 낡은 짐가방을 현관 밖으로 무참히 집어 던졌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지금은 왜 순자 씨의 낡은 운동화 끝을 붙잡고 살려달라며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걸까요? 세상에서 가장 초라하게 버려졌던 68세 노모는 도대체 어떻게 1년 만에 대한민국 최대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를 좌지우지하는 거물이 되어 이들의 숨통을 조이게 된 것일까요? 그때까지만 해도 순자 씨는 몰랐습니다. 죽은 남편이 유품으로 남긴 낡은 서류 봉투 하나가 이 지옥 같은 삶을 완벽하게 뒤집어 놓을 가장 잔혹하고도 통쾌한 복수의 서막이 될 줄은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순자 씨의 지난 삶은 지독한 생선 비린내와 얼어붙은 동상의 연속이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남겨진 그녀는 매일 새벽 3시면 어김없이 노량진 수산시장에 나가 얼음장처럼 차가운 물에 맨손을 담그며 생선의 배를 갈라야만 했죠. 추위에 곱은 손가락은 마디마디 굵어졌고 손톱 밑에는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검은 때가 깊숙이 박혔습니다. 지문마저 다 닳아 없어진 거친 손이었지만 그녀는 오직 하나뿐인 아들 민호를 훌륭한 의사로 만들겠다는 간절한 일념 하나로 그 끔찍한 고단함과 뼈를 깎는 고통을 묵묵히 버텨냈습니다. 기어코 아들이 새한 의사가운을 입던 그 감격스러운 날, 순자 씨는 세상을 다 가진 듯 엉엉 소리내어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그 작고 소박한 행복은 여우 같은 며느리 지영이 집안으로 들어오면서부터 서서히 그리고 아주 잔혹하게 금이 가기 시작했지요. 어머니, 민호 씨 병원 번듯하게 개업하려면 큰 자금이 필요해요. 지금 살고 계신 아파트 저희 명의로 돌려주시면 그걸로 대출받아서 병원 차리고 저희가 평생 어머니 편안하게 호강시켜드릴게요. 약속해요. 며느리의 혀끝에 발린 그 달콤하고도 치명적인 독사과를 평생 남을 의심해 본 적 없던 순자 씨는 그저 자식 잘 되기만을 바라는 마음으로 덥석 베어물고 말았습니다. 인감도장이 찍히고 집의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가자마자 며느리의 태도는 무섭도록 돌변했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겠다던 약속은 온데간데 없어졌고 순자 씨가 따뜻한 안방 대신 짐짝처럼 밀려난 곳은 한겨울 매서운 외풍이 칼날처럼 파고드는 비좁고 서늘한 북향 뒷베란다 창고방이었죠. 시커멓게 곰팡이가 핀 차가운 시멘트 벽에 굽은 등어리를 기대고 앉아
냉장고에서 갓 꺼낸 굳어버린 맨밥에 차가운 물을 말아 억지로 삼킬 때마다 순자 씨의 깊게 패인 주름진 눈가에서는 뜨거운 핏물이 섞인 듯한 눈물이 뚝뚝 떨어져 얼어붙은 장판을 흥건히 적셨습니다. 어머니, 찌개 냄새 나고 옷차림도 구질구질 하시니까 제발 밖으로 나오지 마시라니까요. 오늘 민호 씨 병원 동료 들어오는데 정말 사람 창피하게 왜 이러세요? 평생을 바쳐 키워낸 아들조차 아내의 표독스러운 눈치를 보며 늙은 어미의 떨리는 어깨를 철저히 외면하던 어느 늦은 밤. 눈보라가 살을 찢을 듯 매섭게 몰아치던 작년 겨울, 며느리는 끝내 낡은 옷까지 몇 벌이 든 보따리 하나와 함께 68세의 늙은 시어머니를 현관문 밖으로 매몰차게 떠밀어 버렸습니다. 쾅 하고 얼음장처럼 차가운 철문이 닫히는 그 소리는 순자 씨의 온 세상과 심장이 산산조각 나는 끔찍한 파열음과도 같았습니다. 살을 내이는 영하 15도의 칼바람 속에서 얇디얇은 낡은 카디건 하나만 걸친 채 치륵닥힌 거리에 나앉은 그녀. 덜덜 떨리는 거친 두 손으로 하얗게 질린 얼굴을 감싸준 채 순자 씨는 텅 빈 가로등 밑에서 길 잃은 짐승처럼 처절하게 울부짖었습니다. 내 뼈와 살을 깎아 헌신했던 자식에게 철저하게 버려졌다는 그 끔찍한 배신감과 절망감이 그녀의 남은 숨통마저 무참히 조여왔지요. 그때까지만 해도 순자 씨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토록 억울하고 처절한 버림받음이 훗날 그녀를 상상조차 하지 못한 거대한 기적의 소용돌이로 이끌어줄 가장 완벽하고도 통쾌한 축복의 시작이었다는 것을요. 쫓겨난 그날 밤 이후 순자 씨의 삶은 그야말로 벼랑 끝에 매달린 썩은 동아줄 같았습니다. 보증금 한 푼 없이 들어간 창문조차 없는 두 평 남짓한 싸구려 고시원. 그녀는 그 숨막히는 냉기 속에서 퉁퉁 부어오른 다리를 끌고 매일 밤 감자탕집 주방으로 출근해 산더미처럼 쌓인 기름진 뚝배기를 닦았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한 고통 속에서도 그녀를 버티게 한 건 자신을 길바닥에 버린 자식에 대한 처절한 원망과 어떻게든 살아남겠다는 도끼뿐이었지요. 그렇게 뼈가 시리도록 혹독한 겨울의 한가운데를 지나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밤샘 설거지를 마치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고시원의 비좁고 퀴퀴한 복도를 걸어 들어오던 그녀를 관리인이 다급하게 불러세웠죠. 박순자 할머니, 여기 등기 우편 하나 와 있어요. 관공서에서 온 것 같은데? 관공서라는 단어에 순자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여나 그 모진 며느리가 자신을 호적에서 완전히 파내려는 수작이라도 부린 것은 아닐까. 거칠게 갈라진 두 손이 사시나무 떨리듯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덜덜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어낸 순자 씨의 눈앞에 나타난 것은 누렇게 색이 바랜 오래된 서류 한 장과 두꺼운 안내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무려 30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의 이름으로 되어 있던 강원도 외곽의 임야 대장이었죠. 풀 한 폭이 제대로 자라지 않는 깎아지른 절벽, 말 그대로 쓸모없는 거대한 돌산이었습니다. 남편이 빚을 내어 그 척박한 땅을 샀을 때 동네 사람들은 모두 미쳤다며 손가락질을 했고 결국 남편은 그 척박한 산을 유산이랍시고 남겨둔 채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순자야, 나중에 우리 늙으면 저 산 무태 작은 집 하나 짓고 텃밭이나 일구며 살자꾸나. 저 돌덩이들이 언젠간 우리 부부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줄 거야. 귓가에 맴도는 남편의 허풍 섞인 그러나 한없이 따뜻했던 목소리에 순자 씨의 메마른 눈가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습니다. 먹고 살기 바빠 완전히 잊고 지냈던 땅, 아들 병원 개업 자금으로 팔아보려 해도 돈값이라며 부동산에서조차 문전박대당했던 그 저주받은 돌산에 관한 서류가 왜 지금 다시 날아온 걸까요?
흐르는 눈물을 훔치며 임야대장 뒤에 겹쳐진 국가주도 초거대 프로젝트 수용 통지서라는 굵은 글씨를 읽어내려가던 순자 씨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격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서류를 바라보던 그녀의 거칠고 갈라진 입술 사이로 믿을 수 없다는 듯 거친 숨소리가 터져나왔죠. 그때까지만 해도 순자 씨는 알지 못했습니다. 30년간 버려졌던 이 쓸모없는 돌산이 그녀의 찢겨진 가슴을 꿰매고 남은 인생을 완벽하게 뒤바꿔줄 상상 초월의 무기가 될 줄은요. 서류 봉투 안에서 쏟아진 빳빳한 공문서에는 믿을 수 없는 단어들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2026년 대한민국 국가주도 초거대 AI 데이터 센터 및 스마트시티 핵심 부지 선정. 그렇습니다. 30년 전 남편이 헐값에 사두었던 그 강원도의 거칠고 쓸모없던 돌산이 바로 2026년 대한민국 미래형 신도시의 정중앙 가장 핵심적인 노른자의 땅으로 지정된 것이었죠. 벼랑 끝에 내몰려 숨조차 쉬기 힘들었던 68세 노모의 떨리는 손에 들린 종이 한 장은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하늘이 내려준 동아줄이자 거대한 기적이었습니다. 평당 10,000원도 채 안 되어 부동산에서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더던 그 버려진 땅이었습니다. 며느리 지영조차 그런 쓸모없는 돌덩이는 어머님이나 끌어안고 죽으시라며 싸늘하게 비웃었던 곳이었죠. 하지만 전 세계 테크 기업들이 눈독을 들이는 스마트시티의 심장부로 확정되면서 그 거대한 돌산의 가치는 순식간에 수백억 원대라는 천문학적인 숫자로 폭등해버렸습니다. 평생 노량진 수산시장의 비린내 속에서 생선 대가리를 치며 단돈 1,000원 한 장도 아벌바둥 아껴 썼던 순자 씨에게는 감히 상상조차 불가능한 어마어마한 거액이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남겨준 이 돌덩이가 날 살렸네. 진짜 날 살렸어. 차가운 고시원 방바닥에 털썩 주저앉은 순자 씨는 남편의 이름이 적힌 빛바린 임야대장을 가슴 깊이 품어 안고 상처 입은 짐승처럼 엉엉 울부짖었습니다. 그 뜨거운 눈물은 지난 1년간 겪었던 뼈를 깎는 서러움의 씻김굿이자 자신을 헌신짝처럼 버린 자식들을 향한 서늘한 선전포고와도 같았지요. 그날 밤 감자탕집 주방에 쉰내나는 고무장갑을 미련 없이 쓰레기통에 던져버린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길 잃고 나약하게 떨던 늙은 어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백억 원의 토지 보상금을 온전히 손에 쥐게 된 순자 씨의 행보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가장 먼저 대한민국 최고 로펌의 독종 변호사들을 고용해 자신의 모든 재산을 철통같이 방어할 완벽한 법적 장치를 마련했죠. 그리고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에 머물며 머리부터 발끝까지 자신을 짓밟고 비웃었던 며느리가 그토록 환장하던 최고급 명품으로 휘감았습니다. 굽은 등을 꼿꼿하게 세우고 차갑게 얼어붙은 심장으로 그들의 처절한 파멸을 조용히 설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편 어머니를 차가운 길바닥에 내쫓고 떵떵거리며 호의호식하던 아들 레위의 귀에도 강원도 돌산의 어마어마한 보상금 소문이 서서히 흘러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피냄새를 맡은 굶주린 승냥이 떼처럼 수백억의 돈 냄새를 맡은 그들이 과연 어떤 역겨운 가짜 눈물을 흘리며 순자 씨 앞에 나타나게 될까요? 그때까지만 해도 탐욕에 눈이 먼 아들과 며느리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수소문 끝에 자신들이 제 발로 기어들어갈 그곳이 평생을 후회하며 피눈물을 쏟아내게 될 잔혹한 지옥불의 한가운데라는 사실을요. 소문은 발없는 말이 되어 그들의 귀에 꽂혔습니다. 수백억 자산가가 된 시어머니가 강남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에 머문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며느리 지영과 아들 민호는 체면도 버린 채 단숨에 달려왔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최고급 카펫을 밟으며 다가오는 그들의 얼굴에는 시어머니에 대한 미안함이 아닌 돈 냄새를 맡은 짐승의 번들거리는 탐욕만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네?
영하 15도의 매서운 아스팔트 바닥에 무릎을 꿇은 지영은 명품 코트가 더러워지는 것도 잊은 채 오열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잠시 미쳤었나 봐요. 다 어머니 모시자고 했던 건데 오해가 있었어요. 민호 역시 고개를 푹 숙인 채 가짜 눈물을 쥐어짜내고 있었죠. 불과 1년 전 얼어붙은 길바닥으로 어미를 내쫓았던 그들의 옆에는 최고급 한우 세트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최고급 실크 블라우스를 입은 채 그 역겨운 연극을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오해? 내 짐가방을 현관 밖으로 집어 던지며 쓰레기 취급하던 그 서슬퍼런 눈빛이 오해였다고?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단호했습니다.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지만 너희는 그날 내 가슴에 칼을 꽂고 나를 죽인 거나 다름없다. 이제 와서 어미 행세를 바라느냐? 지영이 순자 씨의 바짓가랑이를 잡으려 손을 뻗는 순간 순자 씨의 뒤에 서 있던 대형 로펌 변호사가 차가운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서 및 과거 재산 탈취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장입니다. 순자 씨는 그들이 빼앗아간 아파트의 명의 이전 과정에서 있었던 강압과 기망 행위를 철저히 추적해 그들의 전 재산을 가압류해버린 상태였죠. 너희가 내게 준 그 차가운 베란다의 냉기와 쉰내나는 밥덩이의 값을 이제 법의 페두리 안에서 이자까지 쳐서 갚아주마. 순자 씨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대기 중인 최고급 세단에 올라탔습니다. 아스팔트 위에 남겨진 두 사람의 절망적인 비명만이 강남의 차가운 빌딩 숲 사이로 공허하게 메아리 쳤죠. 완벽한 복수를 끝낸 순자 씨의 얼굴에는 묘한 평온함이 번졌습니다. 과연 모든 짐덩어리를 벗어던진 그녀의 진짜 노후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로부터 다시 1년이 흐른 2027년의 어느 봄날, 며느리와 아들에게 철저한 법적 응징을 가한 순자 씨의 삶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따뜻한 색채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거액의 보상금 중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여 자신처럼 가족에게 버림받은 노인들을 위한 최신식 실버타운을 건립했죠. 한겨울 쉰내나는 밥을 삼키며 피눈물을 흘렸던 68세의 늙은 어미는 이제 수많은 동년배 친구들과 함께 따사로운 햇살을 받으며 여유로운 웃음을 짓는 든든한 이사장님이 되었습니다. 반면 시어머니의 재산을 교묘하게 빼돌려 호의호식하던 아들내외의 결말은 그야말로 처참했습니다. 순자 씨의 부당이득 반환 소송으로 전 재산이 가압류된 것은 물론 며느리의 사치로 쌓인 막대한 빚 때문에 아들의 병원마저 결국 부도를 맞고 말았죠. 어머니를 내쫓았던 최고급 아파트에서 쫓겨난 그들은 지금 빚도 제대로 들지 않는 퀴퀴한 반지하 단칸방에서 서로를 원망하며 지옥 같은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늙은 어미에게 주었던 그 끔찍한 절망을 고스란히 돌려받은 셈입니다. 자식에게 내 모든 뼈와 살을 내어주는 것만이 부모의 도리라고 믿었던 내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알겠어. 순자 씨는 간 내린 향긋한 커피를 마시며 창밖의 풍경을 평온하게 바라보았습니다. 평생을 비웃음거리로 여겨졌던 남편의 거친 돌사는 사실 끝없는 희생만을 강요받던 아내에게 남긴 남편의 가장 위대한 보호막이자 내 삶의 주인이 나 자신이어야 한다는 묵직한 가르침이었습니다. 동상에 걸려 지문마저 닳아 없어졌던 그녀의 거친 손에는 이제 차가운 생선칼 대신 예쁜 정원을 가꾸는 작은 모종삽과 남은 인생을 즐길 두툼한 비행기 티켓이 쥐어져 있습니다. 여보, 당신이 남겨준 그 든든한 돌산 덕분에 내 남은 인생의 겨울은 끝났어. 이제 매일매일이 따뜻한 봄날이야. 정말 고마워.
하늘에 있는 남편을 향해 던지는 순자 씨의 독백은 시린 겨울을 이겨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하고도 아름다운 여운을 남겼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박순자 어르신의 뼈아프고도 통쾌한 인생 역전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피를 나눈 가족이라도 돈 앞에서는 잔인해질 수 있다는 씁쓸한 현실과 내 노후는 내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저희 사연 이야기 채널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꽉 막힌 속을 뻥 뚫어줄 눈물과 감동이 살아 숨쉬는 진짜 인생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사연이 통쾌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며 시청자 여러분 모두 따뜻하고 당당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